네, 안녕하세요. 2025년 첫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첫 25년에 발을 디딜 곳 어디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볼까요? 2025년에 가장 주목해야 하는 지역 혹시 어디일 것 같습니까? 첫 삽을 뜨기 시작하는 곳이죠. 바로 국제업무지구 2025년에 착공 착수 시작한다고 이미 발표했었죠. 바로 그때가 도래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 되었고 개봉 박두가 되는 곳이죠. 우리가 국제업무지구의 위상은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서울의 위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GTX-A 노선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세계 글로벌 위상은 6위에 도달합니다. GTX-A 노선은 킨텍스에서 서울역까지는요 15분에 도달을 하고요, 수서까지는 22분에 도달을 합니다. 엄청난 직주 근접 시간을 줄이는 지역을 타임머신 탄 것처럼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세계 6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용산의 국제업무지구는 완성이 되었을 때 바로 글로벌 세계 순위 5위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엄청난 것이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국정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 2025년에 그렇게 밝게 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서 많은 분들이 정보 전달을 할 때 다들 2025년이 참담하다, 힘들 것이다, 마음의 준비를 해라, 굉장히 우울한 소식들을 전하는 게 신년의 새해 을사년 다들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차게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 세계적인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희망인 바로 이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개발 착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왔는데요. 그곳에서 가장 인접한 진입로, 앞으로 도로 개설이 되죠. 2.4km 정도 되는 도로 개설이 되는 그 진입로에 위치해 있는 원효로 3가에 대한 개발 소식이 있어서, 그리고 설명회를 신년 새해부터 첫 스타트를 한다라는 희소식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항상 우울한 소식만 듣지 마시고요. 이렇게 새롭게 도약을 하고 있고 이렇게 발전해 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볼 수 있는 세계적 위상의 첫 발을 딛는 그 현장의 주변의 지역에 또 재개발 소식도 여러분에게는 조금 더 2025년을 맞이할 때 희망찬 소식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인근에 추진이 또 사무실이 있어서 잠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언제 하는지, 그리고 노선형 상업지 개발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조감도라든가 자료들이 있어서 살짝 여러분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시죠. 올해도 힘차게 을사년 시작하고요. 저희도 발전적으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그런 곳, 이렇게 발빠르게 신년부터 움직이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 에너지를 받아가십시오. 자, 출발하시죠. 추진이 사무실에 들어왔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감도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노선형 상업지 재개발 원효로 3가 조감도인데요. 너무 멋있네요. 근데 노선형 상업지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조감도가 이렇게 멋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용적률을 받아놨는데 인센티브 중에 하나가 바로 창의 혁신 디자인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감도가 이렇게 멋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노선형 상업지 간략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110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비율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어떤 주택은 한 400%, 그리고 상업시설들은 한 600%를 넣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타인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노선형 상업지의 취지는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업무지의 인근에 그리고 중심지 직주 근접 인근에 그 노선형들이 있죠. 12m 이상의 대형 도로를 끼고 있으면서 노후도가 60% 이상 되는 이종 일반 주거지와 도로변 간선도로변 사이에 상업지가 같이 혼재되어 있는 곳에 노후도가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노선형 상업지를 재개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발표는 얼마 안 됐었죠?
2024년에 나왔던 발표이고, 그래서 이 사업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발빠르게 이런 좋은 사업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수용이 되는 곳이 바로 재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용산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일부 강남권에서 또 하고 있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주민설명회를 지금 원효로 3가 2-3구역 그쵸?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신년의 첫 주민설명인 것 같습니다. 주변 아직 그런데 하는 데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발빠르게 2025년을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언제 하나요? 저희 1월 8일 날 용산 꿈나무 종합타운 5층에 꿈나무 극장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서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준비는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 건지. 뭐 마무리 단계고 하나씩 체크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럼 여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 등 소유자가 한 215명 정도 되고 면적은 한 7,000여 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사실 그렇게 많은 그 분들이 그 관리가 되거나 뭐 동의를 받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거나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동의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거의 50% 정도는 거의 된 것 같아요. 아니 소리 소문 없이 대단하네요. 아무래도 야. 사업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여기 관계자들도 다 동의하는 분위기여서. 네. 그렇죠. 그 역세권 활성화 그 사업의 노선형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용적률에 있어서는 최고 최고 최대 한 1,100%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최소 800에서 최대 1,100까지. 진짜 이런 사업성은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호응도가 좋군요. 근데 아마 주민들의 호응도 얻기보다는 주민들이 노선형 상업지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시켜 드려야 되는 게 아마 좀 큰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설명회 때 질문도 많이 받고 설명도 자세하게 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이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들 오셔서 들으시면 아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준비하느라고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그래도 저희한테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원효로 3가 2-3 A구역 노선형 상업지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살짝 듣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노선형 상업지 재개발에 대해서 잠깐 사업성이 왜 좋은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이해가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 주민들도 사실 많은 개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노선형 상업지는 특히나 생소해서 그게 뭐냐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동의를 받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그 이해도를 시켜드리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잠깐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 우리가 1,100%까지 받을 수 있는 노선형 상업지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400% 정도가 주거가 들어가고 한 600% 정도가 상업시설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그냥 상업시설이 아니라 호텔 숙박형에 대한 이런 아까는 숙박시설이죠. 요게 이제 업무지구 인근이기 때문에 대부분 노선형 상업지는 아무 곳에나 되는 것이 아니라 종로나 강남이나 아니면은 뭐 앞으로 엄청난 또 업무지구가 될 이런 용산이라든가 지역들 영등포 지역의 여의도 일대라든가 이런 업무 집중 지역에 숙박시설이 비즈니스에 관한 관광에 관한 숙박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넣고 그에 따른 지원시설인 상업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오피스 업무시설들을 넣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용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에는 그럼 어떤 이득이 있느냐? 이것도 바로 토지 등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 자산을 바로 일반 분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부 기부 체납을 한다 하지만 일반 분양을 해서 그것이 사업성으로 나오는 것이죠. 토지 등 소유자의 건축비를 충당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또 더 아름다운 디자인일 때는 사실 건축비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급형 아파트 강남권에 보면 20억이 넘지 않습니까? 일반 분양가 8사가 말이죠. 그만큼 또 자재도 비싸게 들어가요. 물론 땅값도 비싸지만 당연히 용산 집가야 높겠죠. 근데 건축물도 그렇게 아름답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 비용이 바로 이렇게 600% 이상 나오는 상업시설의 일반 분양을 해서 그에 따른 수익금이 바로 모두 소유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1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의서를 받고 있는 현장입니다. 추진위에서만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이렇게 지정된 동의서 장소들이 있네요. 굉장히 활발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진행을. 근데 이 지역이 사실 진행을 이렇게 곳곳에서 하지 않아도 소유주가 뭐 215명 정도고 현재 뭐 동의율 한 50% 정도 받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곳곳에 편하게 주민들이 오셔서 동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되어 있는 이런 장소들이 구역마다 몇 미터 반경으로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보니까 밖에서 보니까 그 동의서 접수처라고 되어 있어서 예. 제가 한번 살짝 들어왔어요. 예. 지금 어때요? 지금 그 원으로 3가 2-3 예. A구역 노선형 사업지 정확히 맞죠? 예. 지금 동의서를 접수 지금 뭐 해가지고 받고 계신데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곳이 그 용산국제업무지구 바로 앞이기 때문에 네. 또 제 사무실이 그쪽 바로 근처에 있어서 이 근처에 사업장이 많아요. 네. 그분도의 그 중에 네. 한 곳인데 네. 이게 뭐 역세권 활성화 사업 그 추진위가 생겨가지고 네. 그분께서 뭐 여기서 좀 동의서 받아라고 해가지고 지금 진구 중인데 네. 최근에 좀 연락이 좀 자주 오고 거기서 그 토지동 소유자분들이 네. 최근에는 몇 분 지금 접수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동의서를 작성하러 가실 때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사실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보다 이렇게 지방이나 저기 외지에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그냥 전세나 월세를 주고 주인분들은 멀리 계시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노선형 상업지 재개발이 어떤 건지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니까 도리어 다른 데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 좀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접수처가 있으면. 왜냐하면 여기 대표님들이 대부분 특히 용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바로 다 재개발이나 이런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거의 박사님들 수준이거든요. 용산이 그런 곳이니까. 그래서 아마 겸사겸사 이런 정비사업이 어떤 건지 잘 알고 계실 테니 설명도 잘 해주실 테고 그런 걸 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내 물건 시세는 어떻게 되나? 겸사겸사 또 시세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시려고 일부러 다른 접수처가 추진위도 있고 몇 곳 더 있거든요. 관리사무소도 있고 막 이래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그런데도 꼭 이렇게 부동산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부동산 사무실이 그 누구나 방문하기 편하고, 말씀하다시피 시세도 알 수 있고, 그 사업 진행도 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좀 보다 객관적으로 설명드리니까요. 저는 어디 소속된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인 브리핑이 듣고 싶어서 좀 방문을 해주시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맞네요. 객관적인 브리핑은 추진위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겠네요. 예. 네네, 감사합니다. 공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그러면은 저희 1월 8일 날 그 2시인가요? 예, 주민설명회 개최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곳에서 또 배울 수 있을까요? 시간이 되면 방문을 할 생각인데요. 그렇구나. 미팅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가장 최인근 입지에 있는 초인접 지역인 바로 원효로 3가 노선형 상업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제가 간략하게 살짝 빠뜨린 부분 중에 하나가 토지 등 소유자가 215명이고요. 면적이 1만이 채 되지 않은 7,000여 제곱미터라고 말씀드렸죠. 이곳에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바로 비례율이라는 거 아시죠? 비례율이라는 것은 사업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성, 비례율이 높을수록 사업성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비례율은 220%입니다. 내 자산이 100일 때 그에 따른 자산만큼의 보상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전체적인 어떤 이 세대에 대해서도 비례율이 높고 그리고 용적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1000% 이상이다 보니까 소유주는 215명인 것에 비해서
이곳은 세대가 총 1000여 세대가 넘게 나오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성이 뛰어난 지역에서 그리고 벌써 동의율이 50% 이상 넘었다는 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면적 부분이 생각보다 작다라는 말씀 드렸죠. 1만 이하입니다. 거기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심의를 받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역 지정이 되기 위해서. 하지만 이거 아십니까? 1만 이하일 때는요, 심의가 없이 그대로 동의율만 다 맞춰지면 자체적으로 바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속하겠습니까? 심의 부분에서 많은 협상에서 또 난항을 겪기도 합니다. 대부분 심의는 제약이 따르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사업성이 떨어지면 주민들과의 또 갈등이 생기는데요. 이곳은 심의 없이 바로 통과될 수 있는 1만 이하라는 부분 때문에 다른 곳하고는 또 다른 차별화가 된다라고 이 지역에 대해 마지막 평가 말씀드리겠습니다.